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피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특히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4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분석 조사관 및 조정위원을 지낸 정신과 전문의 백상창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이혼을 하러 법원을 찾는 수많은 부부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나 남편 모두 배우자에게 기대했는데 못 미친다. 나는 다 잘했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남편 혹은 아내는 천하의 몹쓸 인간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부모의 잦은 싸움을 목격한 자녀는 불안이 많으며 작은 일에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벼운 부부싸움은 사랑의 조미료가 될 수 있으나 악성적이고 음성적인 부부싸움은 가정을 파괴함과 동시에 자녀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할 7가지와 바람직한 대화의 기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익혀서 부부만의 수칙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헐뜯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쟤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아휴, 저 인간하고 괜히 결혼해서 이 고생이야. 이렇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남편이나 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이걸 월급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윗집 부인은 애교도 많고 요리도 잘한다는데 당신은 살이나 쪄서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셋째, 살림이나 물건을 절대 부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러다 내가 죽지 않나 하는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게 하는 큰 상처가 됩니다. 넷째, 시댁이나 처가를 들추며 흠잡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인간도 아니에요. 처남은 왜 그 모양으로 살아? 하는 등 아무리 화가 나도 시댁이나 처가를 들추지 마세요. 두고두고 마음을 후벼 파는 가시가 됩니다. 다섯째, 집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싸움의 장을 피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바람을 쐬는 정도는 괜찮지만 가출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수동적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히지 마세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은근히 상대를 괴롭히는 것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밉다고 밥을 안 해주거나 싫어하는 반찬만 골라서 해주거나 아내에게 월급을 안 갖다 주어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아내가 쩔쩔매는 것을 보며 기분 좋아하거나 화가 난다고 말문을 닫아버리거나 일부러 성생활을 거부하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도 수동적 공격의 형태입니다. 수동적 공격은 적극적 공격보다 음성적이어서 가장 질이 나쁘고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적극적 공격도 물론 해롭습니다. 적극적 공격은 말 그대로 폭행이나 폭언, 집기 던지기 등이 해당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보다 돈을 더 벌겠다며 투기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몽땅 날리기도 하고 어떤 남편은 크게 한몫 벌겠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 중에 배우자에 대한 공격 심리가 작용한 때문입니다. 그럼 부부의 정을 쌓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건강한 대화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한 대화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밉고 못나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만이 가진 보석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연에 의해 만난 부부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 간의 인격적 존중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이왕이면 상대를 긍정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내가 오늘 동창회에 갔더니 네 남편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하면 남편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기분이 좋아져 다음 날부터 반찬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을 드러내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서로가 처한 입장, 고민, 바램, 계획 등에 대해 기탄 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안 된다, 실망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는 부정적 대화를 삼가고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오늘 요리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높은 삶을 향해 갈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항상 같은 언어만 쓰면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재음미하고 믿음과 사랑을 심어하며 새로운 말과 표정, 표현을 창출하여 매력을 관리한다면 부부관계는 더욱 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 클리닉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정신불안진료 DSM에도 부부 문제가 이미 노이로제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지속된다면 아내와 남편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와의 말다툼이 예상치 않게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간다면 소화기처럼 불길을 잡는 한마디. 이쁘면 다냐? 부부 생활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